내용대로 즐거운 덕질 힐링 칠링 무비클럽. 안녕하세요. 나의 덕질을 아무도 모르게 알아 K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넓고 얕은 덕질 H입니다. 지난번 더폴에서 예고했던 대로 엄청난 영화를 보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이걸 막 소화시키고 다시 곱씹어보고 음미하고 이런 시간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이야기는 너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막 정리가 아직 안 된 기분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일단 뭐라도 얘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미키 세븐틴 저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보자마자 또 이제 엄청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왜 울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눈물의 포인트는 없었어요. 막 마음이 좀 심란해지긴 했는데 일단 저는 시작할 때부터 되게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죠?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의 미스터 범. 꼭 본 감독님 얘기할 때 입을 꼭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거장이시지만 맞아요. 좀 러블리한 느낌이 있으세요. 약간 그 성이 주는 느낌의 맞아.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감독님 자체도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러블리한 유머 이런 것도 있으시고 캐릭터가 좀 사랑스러우신 느낌이에요. 거의 6년 정도 걸렸죠. 기생충 이후에 신작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도 전부터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영화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나는 어떤지를 경험을 해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별로라고 했지만 나한테는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은 다 좋았지만 나한테는 진짜 별로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거는 나밖에 모르니까 일단 경험해봐야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월 28일에 개봉을 했고 해외에서는 3월 초에 개봉을 했어요. 해외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뭐 손익분기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것들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워너브라더스가 아직까지는 이 영화로 손익분기점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사실 작년 그 조커 폴리아드 이후에 이 영화도 그렇고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제 개봉할 슈퍼맨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재정 위기가 확정이 될 거냐 아니면 재정 위기를 살짝 넘어갈 수 있냐 이 분기점에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영화라는 산업이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하고 흥행하는 그 수익에 따라서 투자한 거 대비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그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좋은 영화가 돈을 잘 벌면 그 다음 좋은 영화들이 제작되는 환경이 쉽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관객들도 더 이상 뭐 막장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좋은 영화, 양질의 영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사실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맥스 그래서 아이맥스 찬양론자가 된 것 같은데 이런 SF 영화는 아니면 음악 영화,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 뭐 어떤 영화가 안 그렇겠냐면은 이거는 아이맥스관에서 꼭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맞아요. 최고의 경험을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본다가 아니고 영화라는 걸 경험하는,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힌 영화는 저는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그 아이맥스 카메라 비율이 그 일반 영화관은 이렇게 세로가 짧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게 아니고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놓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리 같은 경우도 훨씬 이제 막
거의 저희가 듄2를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맞아요. 그 진동이 진짜 그게 몸으로 맞아요. 진짜 공연장에서 막 베이스나 드럼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로 내 심장을 막 치듯이 맞아요. 진짜. 아이맥스관에서 그 큰 화면과 소리가 주는 게 나를 있어요. 맞아요. 진짜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려고 하고 아이맥스를 보려고 첫 차도 없을 때 택시 타고 용산 아이맥스 관에 가서 혼자 봤어요. 근데 너무 잘한 선택이다. 듄도 사실 저희가 아이맥스관에서 개봉한 날 보려고 맞아. 개봉 전야 시사회를 맞아. 해서 새벽 1시에 그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맥스관에서 보고 또 그때도 영화 끝났는데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가서 바로 녹음을 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좀 특별한 경험이기도 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던 영화들이 저는 사실 이 시대의 최첨단? 최고의 콘텐츠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주의예요. 약간 이건 놓치면 안 돼. 약간 그래서 내가 막 평소에 엄청 좋아하지 않았던 거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자 주의거든요. 일단 해보자. 일단 그래서- 가보자. 네,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정말 후회 안 해요. 저는 이제 일반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아이맥스에 너무 길들여진 거죠. 사운드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아이맥스 관에 가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스터 봉께서도 그럼요. 인터뷰 때 봉봉. 특히 마지막 좀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영화에도 옥자처럼 크리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크리처들이 막 이렇게 뭔가 군무같이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장면에서도 사운드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창작자가 이거는 신경 썼다라고 하는 건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는 맞아야 거거든요. 된다. 맞아요. 그래서 돌비관이라든가 아이맥스는 아니더라도 좀 큰 관이라던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저는 봉준호 감독이기 때문에만 좋은 영화가 아니고 배우들도 너무 멋진 배우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우리의 주인공 미키 1인 18역을 했던 로버트 패틴슨 일단 연기가 너무 좋았고 미키라는 캐릭터는 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우중충하고 그런데 그걸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로버트 패틴슨은 너무 반짝반짝 빛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 스티븐 연이 이 미키의 단짝인 티모 이름부터 얄미운 티모로 나오고 단짝 맞아? 친구 맞아? 그리고 이제 마크 러팔로의 부인으로 토니 콜렛. 저는 이 배우를 잘 몰랐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토니 콜렛과 미키의 연인으로 나오는 나오미 아키에라는 영국 배우 이 두 여성 배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런 배우들의 연기의 향연을 볼 수 있다. 그거만으로도 너무 좋은 결과물? 연기에 고망이 없고 너무 만들어졌어요. 재밌고 이 영화를 저희가 둘 다 보고 왔으니까 어떤 맞아요.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를 좀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여러 개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해시태그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그 이름 디렉터 봉준호라는 해시태그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과 직책을 이렇게 이어서 부르는 게 익숙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잖아요. 진짜 해외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서 해외에서도 약간 고유명사처럼 봉 감독님 네, 디렉터 봉이라고 별명이 이제 뭔가 이제 굳어지셨어요. 원래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스티븐이라고 부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크리스토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봉 감독님은 아무도 그를 준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를 부르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내가 팬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살인의 추억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 네. 살인의 추억을 보고 그 디테일한 것들에 되게 많이 놀라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봄테일. 오 맞아요. 그래서 디테일의 제왕. 맞아요. 디테일의 불림자. 디테일의 황제. 저렇게까지 디테일하다고? 이러면서 보고 또 그 다음에 괴물에서도 얘기하시기를 요괴의 밤을 그냥 괴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한 번 놀래고 기생충도 보면서 표현하는 거랑 그런 거 보면서도 엄청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이러면서 가끔씩 그 너무 디테일하셔가지고 너무 변태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만들어진 장면들이나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아주 작은 세심한 것들까지 너무 디테일하니까 진짜 음악도 그렇고 와 저렇게 디테일해야 성공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이제 본 감독님의 전공이 이제 사회학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비참함, 한 개인의 슬픔, 분노 이런 개인의 삶에 집중을 하는데 정말 미시적인 개인의 삶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다. 그리고 그 장르적인 문법, 클리셰를 이렇게 맞아요. 파괴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하기도 한데 마냥 웃긴 게 아니라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의 근데 그게 또 다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걸 하나하나 보는 거 자체가 괜히 감독이 아니다. 여기서 웃겨도 되는 거야 싶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빵 터진다기보다 뭐 이렇게 퍼즐슨처럼 되게 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것들이 그런 면들이 좀 박찬욱 감독님의 디테일이랑은 또 다른 재미로 볼 수 있어서 대조해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그렇게 엄청난 대작들은 잘 못 봤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그리고 여러 번 봤던 영화가 설국열차. 설국열차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감독이 봉준호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러면서 이제 엄청 기다렸던 영화라서 또 보고 그랬던 영화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설국열차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기생충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 부조리함과 어두움과 인간의 비정함, 비겁함, 인간의 내면 이런 것들을 워낙 잘 그려내시고 뭔가 완벽한 미장센으로 다 표현을 하시는데 이번 영화는 우주선과 기차라는 이렇게 한정된 공간 그리고 이 공간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다는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오는 결말 부분에서의 느껴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어.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촛불 하나 같은 느낌이 촛불하고 노래가 생각나는데 보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계속 좀 비교되면서 영화관에 나오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설국열차도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봉준호 치고는 막 이런 평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평도 비슷해요. 이거에 대한 평은 봉준호 감독님은 한국 영화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그 특색과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한국 배우들이 기가 막히게 살려낸다. 그래서 그치. 외국 배우들과 작업을 했을 때는 그게 맛이 100% 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평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국열차도 너무 좋았고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배우들이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미키 세븐틴은 수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저는 너무 멋진 배우다
뭔가 다크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를 로버트 패틴슨만큼 잘 살리는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조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면서. 네, 그러면 그러실만 합니다. 트와일라이트 마지막 편이 개봉한 이후로도 지금 13년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봬요. 여기서 너무 빛난다 배우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로버트 패틴슨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에드워드 컬렌, 불빛 눈동자를 가진 잘생긴 뱀파이어 많이 알고, 아니면 이제 해리포터에서 선량하고 용기 있는 세드릭 디고리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트와일라이트 마지막 편으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났고 해리포터는 훨씬 이전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쌓아온 필모그래피가 엄청 많겠네요.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 하이틴 스타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로서 자기만의 길을 이제 개척을 해 나갔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독립영화들에 이제 발자취가 많이 남겨져 있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고, 사실 제목이 미키 세븐틴이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줄거리 설명도 안 드렸는데 미키 반스라는 좀 찌질하고 어리숙한 청년이 있고요. 그 청년이 사채를 잘못 써서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너를 토막살인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지구 안에선 그럼 피할 수가 없겠다. 지구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우주로 나가야 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할 인체가 필요한데 사람을 복제를 해요. 그래서 실험에 쓰인 몸은 어쨌든 죽게 되겠죠? 그럼 죽으면 이 몸과 안에 뭐 장기와 생각까지도 그대로 복제를 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죽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미키 1, 미키 2, 미키 3 어디까지 가냐면 17까지 갑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제목도 미키 17이잖아요. 이 17번째 다시 태어난 미키가 주인공이고, 사건의 발단은 미키 17이 죽은 줄 알고 18을 프린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17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미키가 2명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패틴슨은 미키 1부터 18까지 18명의 미키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설정이 복제 인간이긴 하지만 매번 프린트할 때마다 살짝 달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봉태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똑같은 출력물을 인쇄를 하더라도 매번 같을 수는 없지 않냐. 어떤 거는 뭐 얼룩이 조금 묻기도 하고, 어떤 건 잉크가 조금 달아서 연하게 찍히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잉크를 갈아서 조금 세게 찍히기도 하고, 같은 출력물이어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미키도 약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1인 18년. 너무 욕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주로 영화에 나오는 건 17과 18. 이 둘이 나는 17, 나는 18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얘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우의 정말 노력과 열정과 정말 찬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었다. 네.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